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과 부를 응원하는 넥스트 빌리어네일입니다. 여러분, 매년 여름 미국 와이오밍의 작은 도시 잭슨홀에서 열리는 중앙은행 심포지엄 들어보셨나요? 얼핏 보면은 평화로운 학술 모임 같지만 사실상 전 세계 금융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무거운 무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서 미국 연준 의장이 내뱉는 단 한마디가 글로벌 자산시장 전체를 흔들어버리기 때문이죠. 올해 잭슨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세가 점차 진정되고 있으며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신호를 던졌습니다. 이 말은 즉각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주식시장은 환호했고 채권시장은 안도하며 금리는 하락세를 탔습니다. 동시에 원자재와 금은 같은 안전자산은 새로운 사이클의 문턱에 들어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짜 부자들은 어디에 돈을 넣을까? 언론 헤드라인을 보고 따라 움직이는 개인 투자자와 달리 부자들은 이미 잭슨홀 직전부터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부자들이 어떤 자산을 사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단순히 가고니 숫자가 낮아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유동성의 귀환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은 돈을 더 싸게 빌릴 수 있고 소비자들은 대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고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돈이 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오르는 건 자산 시장입니다. 주식, 부동산, 원자재, 심지어 가상자산까지 돈의 물결을 타고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달러 약세 압력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의 상대적 매력이 줄어듭니다. 이때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원자재 가격이 덩달아 오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자재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원자재가 더 싸게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연준이 제로금리를 도입했을 때 금은 2011년까지 폭등했고 은 역시 사바에 가까이 올랐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죠.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가 맞물리자 안전자산과 원자재가 불을 뿜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사는 반복될까요? 부자들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 때마다 부자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산은 단연 금과 은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달러가 약해질 때마다 금과 은은 늘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금은 그 자체로 신뢰의 상징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라 달러 패권에 대한 불안과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부자들은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금 ETF나 금 통장, 심지어 실물 골드바를 사서 가계 금고에 보관하기도 하죠. 은은 금과 달리 산업적 성격이 강합니다.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전력, 인프라 등 미래 성장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자원이 바로 은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살아날 때 은은 금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실제로 2010년 은은 1년 만에 80% 이상 오르며 금보다 훨씬 큰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부자들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금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으로 성장성을 담습니다. 금은 보험, 은은 레버리지 효과. 이 두 자산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카드입니다. 금리 인하가 오면 주식시장이 들썩이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절대 무작정 모든 종목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디로 돈이 몰리는지를 먼저 읽습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직후 가장 먼저 반등하는 건 기술주와 성장주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올라가고 그만큼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반도체 I 기업들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부자들이 더 주목하는 건 신흥국과 원자재 관련 주식입니다. 달러 약세는 신흥국 증시의 추세 전환 신호가 될 수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관련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S&P 500만 보는 게 아니라 MSC 이머징 ETF, 브라질, 인도, 동남아 주식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항상 섹터 로테이션을 염두에 둡니다. 금리 인하 초기에는 성장주가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의 산업재, 금융주도 뒤따라 반등합니다. 부자들은 이 흐름을 미리 계획하고 투자 비중을 조정합니다. 원자재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장 먼저 불이 붙는 자산군 중 하나입니다. 달러 약세가 시작되면 원자재는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고 글로벌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뛰기 시작합니다. 특히 구리는 닥터코퍼라 불릴 정도로 경기 사이클을 읽는 대표 지표입니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전력망 확충의 필수적인 자원이라 경기 회복기에 수요가 급증합니다. 리튬 역시 배터리 산업의 심장으로 불리며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리튬 가격은 다시 불안정하게 오르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도 여전히 글로벌 에너지 지형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부자들은 원자재 ETF, 광산 기업,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직접 원자재 선물을 거래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금리 인하 국면에서 흥미로운 자산은 바로 리얼 자산입니다. 단순한 아파트나 주택이 아니라 물가와 연동된 인프라 자산,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같은 대체 자산입니다. 이런 자산은 경기 사이클과 인플레이션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부자들이 부동산을 보는 눈은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현금 기계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정리해봅시다. 잭슨홀 이후 시장은 새로운 사이클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단순히 대출 이자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 전체가 바뀌는 신호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자산의 안전망을 만들고 성장주와 신흥국으로 수익 기회를 잡으며 원자재와 리얼 자산으로 미래를 대비합니다. 반대로 평범한 투자자들은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뒤늦게 움직이다가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놓쳐버리죠. 결국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성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오지만 기회도 늘 동시에 찾아옵니다. 잭슨홀 이후 다가올 금리 인하,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질 돈의 이동을 읽고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과 은, 원자재, 그리고 전략적인 주식 투자를 통해 나만의 분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세요. 준비된 자만이 위기 속에서 웃고 새로운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함께 넥스트 빌리어네어가 되어보도록 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의 부와 성장을 위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